이재명 당선인 측에서 김부선 씨의 주장, 김영환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환 당시 후보와 김부선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오늘 검찰에 고발합니다. 첫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은 2009년 5월 22일이 아니라 23일이었습니다. 22일에 통화했다는 김영환과 김부선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둘째, 김 씨는 23일에서 24일 제주도 우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서울에서 봉화에 가던 중 성남을 지날 때 전화를 했다는 주장은 성립 불가능합니다. 셋째, 노 전 대통령의 연결식 장소는 서울이었습니다. 따라서 연결식에 가기 위해 봉화마을에 갔다는 주장은 성립 불가능합니다. 넷째, 서울에 비가 온 날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비가 엄청 오는 날 전화했다거나 이 당선인이 비 오는 날 거기를 왜 가냐는 말을 했다는 김부선의 주장은 성립 불가능합니다. 김영환 후보는 김부선 씨와 1시간 반가량의 통화 및 문자 교환 등 논의 끝에 옥수동 미래라는 가짜뉴스를 꾸며내 기자회견을 열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일단 이재명 선대위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서 그 주장이 허위라는 거를 오늘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부선 씨가 주장했던 그 옥수동에서 만났다. 예.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봉화마을에 가려고 했는데 이재명 당선인이 전화를 해서 비 오는데 거기는 뭐 하러 가느냐. 내가 지금 옥수동으로 갈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했다고 김부선 씨가 증언을 했고 그 내용을 김영환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 바른미래당의 후보였죠. 예.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열고 그 내용을 다시 이제 한 번 더 다시 언급을 하면서 이게 지금 논란이 굉장히 증폭된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에서 지금 판넬까지 만들어가지고 예. 해명을 한 겁니다. 해명을 보면 5월 22일로 김부선 씨가 적시한 날짜는 5월 22일이었고요. 김영환 씨는 5월 22일에서 23일 혹은 24일일 수도 있다. 김부선 씨가 날짜를 헷갈릴 수도 있다면서 조금 날짜의 범위를 좀 넓혀놨습니다. 근데 그 날짜 범위 넓혀진 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그 당선인 측에서 반박을 한 건데요. 보시면 5월 23일에는 지금 주장을 한 5월 22일은 없고요. 5월 23일에는 그 김부선 씨가 개인 블로그에 보면 지금 제주도 우도에서 찍혀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 첫 번째 사진인데요. 5월 예. 23일, 2009년 5월 23일 우도 올레에서 전날이 바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당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3일에는 제주도에 있었고 바로 옆에 사진을 보시면 2009년 5월 24일인데 예. 이날도 제주도에 있었어요. 보시면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계속 뉴스를 보다가 늦게 자버려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다라면서 제주도에서 일행들과 함께 어디론가 지금 이동을 해가지고 같이 모여있는 그런 예. 모습의 사진이 또 다른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지금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 지금 공개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부선 씨 측에서 김영환 씨를 포함한 김부선 씨 측에서 주장했던 그 날짜 동안에 김부선 씨는 옥수동에 있지조차 않았는데 서울에 있지조차 않았는데 예. 그날을 가지고 자신을 계속 이 옥수동 미래라든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된다라면서 오늘 중으로 두 사람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예. 고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손정혜 변호사, 그 날짜에 대해서 이 당사자들이 서울에 없었다는 걸 보여줬는데, 근데 이 논쟁의 이 논란의 핵심은 과연 연인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였거든요.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날짜, 숫자 이거는 사실 2009년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의 날짜는 오류와 착각과 오인이 있을 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결국은 전체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 요소, 그러니까 둘이 미래를 즐길 만큼 교제를 했었는지 옥수동 집에서 부적절한 불륜을 했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이게 진실이냐 허위 사실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월 며칠 이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과거의 사실을 진실이냐 허위 사실이냐를 따지다 보니 그 이재명 그 고발인 측에서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예. 어떻게 보면 알리바이 부재 증명과 같은 방식으로 그 당시의 말의 어떤 김부선 씨의 말의 신빙성을 이제 낮추는 거죠. 그 날짜의 사진과 여러 가지 정황상 당신이 그렇죠. 주장하는 예. 여러 가지 사실관계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김부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나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탄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날짜의 오류는 혹시라도 미래를 했다는 증거라든가 옥수동 집에 드나들었던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어떤 증언이라든가 여러 개의 그 복수의 증거가 나오면 또 일거에 또 무너질 수도 있는 주장이라서 예. 결국은 핵심적인 증거 예. 이게 나와야 양쪽
주장 중에 누가 진실인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이 사건은 주장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부선 씨의 신뢰성은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박선배 변호사님, 김부선 씨 입장이나 김영환 후보 입장에서 일단 한 말이 틀리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판단할 때는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은 공직선거 과정에서 어떤 사실을 들어서 비판하는 것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죄 인정은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죠. 고발인이 고발했을 때 그 검사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게 허위라는 걸 어떻게 입증을 책임을 부담하느냐. 예. 관련 증거 자료를 가지고 허위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위라는 것도 사소한 것, 날짜라든지 어떤 사소한 만남 횟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것이 허위라는 정도에 이르러야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는 거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 근데 그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피고인 측에서 내가 이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어느 소명 자료를 제시를 하게 되면 또 그게 또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는 것이 사실 일반 명예훼손보다도 사실 더 엄격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다. 지금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 측에서 뭔가 객관적이고 정황적인 증거를 제출을 한다면 또 뒤집어질 수 있다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김부선 씨나 김영환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게 있나요? 아직 김부선 씨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김영환 후보는 조금 전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당선인이 비겁하게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직접 고소해라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고소한 주체가 이재명 캠프의 가짜뉴스 대책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인 조사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 대책단에 아까 브리핑을 했던 그 사람이 고발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당선인이 직접 고발을 했다면 자신이 직접 검찰에 가가지고 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왜 직접 고발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우느냐. 직접 고발해서 아예 김부선 씨와 이게 어차피 굉장히 사생활적인 부분이니까 김부선 씨와 직접 대질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일단 입장을 낸 셈인데요. 어쨌든 지금 날짜에 대한 사실관계가 틀렸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애초에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굳이 고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상 고발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객관적인 걸 물증 좀 확인하고. 그렇죠. 김부선 씨의 과거 SNS를 많이 좀 뒤졌던 것 같아요. 다음 블로그에 있는 그 우도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그때 날씨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 당시에 날씨까지 다 체크한 게 보면 사전에 면밀한 조사를 했고 지금 이재명 당선자 측에서는 앞으로 이 일이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또 잡음이 생길 거고 본인은 또 대권에 또 뜻이 있으니까 계속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를 좀 이 기회에 좀 부식시키고 새롭게 도정을 이제 취임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도정을 1,300만 경기도민을 끌고 갈 걸 새로 하겠다. 이런 자세인데 과거 정봉주 전 의원도 그 미투가 있을 때 여기자 출신할 때 처음에는 완강히 또 부인하고 그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다가 과거 또 SNS에 또 사진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면서 후보를 또 사퇴한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진실이냐 아니냐는 두 분만 딱 알고 있어요. 김영환 전 의원도 사실은 확실히는 모르죠. 거기도 들은 얘기니까 김부선 배우하고 이재명 지사는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진실 게임은 김부선 씨 측에서 뭔가 자료를 냈든지 지인이 빼도 박지도 못하는 증언을 내뒀든지 이게 분명한 관건이 될 거다. 또 이 대목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거대 세력의 광기가 나를 여태까지 짓밟았다고 이재명 지사가 했는데 이 사건은 좀 진영 논리나 집단 논리로 좀 안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전 지사가 그동안에 검사 PD 사칭이라든지 욕설 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은 많았지만 진영 논리에서 이제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도 이제는 기득권이고 거대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 생각은 이제 그만하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 대 개인, 공인 대 공인으로서 한번 문제를 이게 확실하게 해서 풀리지 않으면 나는 지사까지 사퇴하겠다. 이런 자세로 푸는 게 좋지. 거대 세력이 음모다, 진영이다. 이런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